하이라이트는 부부로 보이는 커플이 실제로 나눈다는 거야. 원이 벙벙하면서도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과 피지컬이구나 싶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공연이 있대요, 있기는. 안녕하세요, 현이님. 연급 후 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위 조절을 잘 못해서 3, 4분은 잘린 줄 알았는데 절대 다 진행했죠. 예. 다음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세계 각 나라의 희한한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특별하다고 올린 거지만 이미 다 알려졌을 만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라이브 쇼야. 바르셀로나는 항구 도시이고 람블라스라는 거리가 유명해. 콜럼버스 동상이 우뚝 솟아있는 항구까지 쭉 이어진 길 양쪽으로 과일 가게나 꽃 가게, 기념품 샵들이 있고 큰 길가 안쪽에는 술집들이 있지. 맨 처음에 갔던 건 1998년이었어. 바르셀로나에서의 쇼킹은 성인용 극장에서의 일이야. 수백 명이 들어갈 제법 큰 공연장의 무대였는데 단체로 헐벗고 플라멩고 춤을 추기도 하고 뭐 이런 건 태국이랑 비슷했어. 글로벌하죠? 하이라이트는 부부로 보이는 커플이 실제로 나눈다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뉴욕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혼자 조그만 창문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큰 무대 위에서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지. 가면을 쓰지도 않은 맨 얼굴에 설마 하는데 정말로 하는 거야. 원이 벙벙하면서도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과 피지컬이구나 싶었어. 좌석은 수백 석이었지만 내가 간 날은 단체로 온 인도의 선원들 30여 명뿐이어서 객석은 썰렁해 보였지만 그들만을 위한 공연이 된 셈이라 분위기는 더 뜨거웠지. 그래서 나는 한쪽 구석 숨어있는 곳에 앉아서 열광하는 인도 선원들을 보는 것도 재밌었지. 너무 열광해서인지 원래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공연을 마친 무대에 커플이 인도 선원 중 한 명을 무대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 방금 막 시범을 무대 위 여자 주인공과 실제로 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설마 올라갈 사람이 있을까 했던 내 생각과는 달리 선원 무리들이 거의 동시에 한 명을 지목하는 거야. 그 친구가 원래 좀 노는 성격인지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졌고, 그런데 이 친구의 기능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거기서 어떻게 그게 되겠어, 마음처럼. 호기롭게 올라오기까지 했는데 여러 동료들은 물론 동양인 관객석이 있어 의욕과는 달리 피지컬적으로 전혀 일어날 기미가 없었거든. 그 당황한 모습에 관객들은 더 큰 웃음을 보냈지. 한국이었다면 단체로 체포당했을 거예요. 난리 나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공연이 있대요. 있기는. 물론 가리지만. 대놓고 하는 장면이 다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 공연이 있긴 하대, 실제로. 그 당황한 모습에 관객들은 더 큰 웃음을 보냈지. 잊을 수 없는 웃음과 충격을 받은 게 기억이 나. 두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아프리카 아가씨야. 2000년대 초반부터는 회사 출장으로 바르셀로나를 좀 다녔었어. 공짜로 여기를 다시 오게 되니 감개무량하더라고. 그런데 달라진 건 분명히 보였어.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불법 난민들이 길거리에서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었지. 안타까운 거야. 나보다 나이는 2살 어리지만 내가 안내를 해야 하는 에스모 그룹의 사원과 동행했는데 이 녀석이 화환장을 하고 아프리카 출신의 여성들과 경험을 하고 싶다며 조르는 거야. 에휴, 집에서 일본 거 보는 게 최고인 거지. 그래, 동영상으로 만족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게 나은 것 같긴 해. 저 여자들을 따라갔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쩌려고 하냐. 에이즈도 걱정된다며 극구 말렸지만 우리는 결국 그녀들을 따라가게 됐어.
걱정과는 달리 뒷골목의 술집이었지.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오는 풍경, 이른바 텍사스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었고, 1층은 술을 파는 바와 도박 테이블이 있고, 2층은 아가씨들의 숙소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이 시스템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유흥업소의 시스템이야. 우리는 각각 2층으로 올라가 경험을 하게 됐어. 외국에서 그것도 처음 간 낯선 곳이기도 하니 적당히 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 녀석은 방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만 거야. 일행인 나는 후다닥 가서 통역을 해줬는데 뭐 뻔한 거야. 이 녀석은 긴장해서 순식간에 치르고야 말았고 아쉬우니 한 번 더 경험을 하고 싶다며 돈을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냐고 했던 모양인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매너 없이 거칠게 굴어 더 이상의 전투는 거부한다는 거였어. 나는 잘 중재를 해줬지. 어떻게 했냐고 이 친구의 귀때기를 잡고 빨리 나가자며 질질 끌고 나왔어. 그 아프리카 아가씨가 나한테 푸념을 했던 말도 기억이 나.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일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알아줘 라고 했지. 문제는 그 이유야. 이 녀석은 물론 고무장갑을 꼈지만 거칠게 들이대다가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긁혀서 찰과상까지 입었던 거야. 오리지널 아프리카 여성들은 미국의 흑인들과는 확연히 달라. 피부색이 상상을 초월하게 검고 머리숱도 몇 가닥 없고 굵어. 어느 정도냐면 과장을 좀 보태 철수세미 정도야. 그 머리칼이 두피를 뚫고 다시 나올 정도라 흑인들이 비싼 돈을 들여 머리를 피는 거고 아예 비싼 돈을 들여 꽈서 매듭을 짓는 것도 있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 어글리 코리안이네요. 팩트 맞아. 진짜 나라망신이야. 나는 미국에서 킴벌리 여친을 통해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녀석이 그야말로 앞뒤 생각 안 하고 들이대다가 상처를 입고 만 거지. 그 후로는 이 녀석 출장 일정은 물론 한국에 와서도 에이즈 감염의 공포로 몇 달을 개떨듯 떨고 날 귀찮게 했지. 회사에서 하는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도 에이즈 검사가 있었으니 그 검진이 있기 전에 결과를 알아야 했기에 결국은 지방까지 가서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음성이었어. 큰일 날 뻔한 거야 진짜. 현지인들은 밤에 이빨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피부색이 온통 까맣다 보니까 그 어두운 밤에 보면은 아무래도 잘 안 보이고 하얀 이밖에 안 보이겠지. 저런 개저씨들이 필리핀 가서 사고치고 애 싸지르고 도망치는 거지. 그치. 맞아. 결론은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은 듯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